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BBS 불교방송과 서울시가 공동 기획한 시민이 백신입니다. 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이죠. 이 캠페인을 통해서 BBS 초대석을 기획을 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있고 수도권은 밤 9시 통금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불안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시기에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힐링 멘토와 함께 좀 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티베트의 아름다운 명상법과 자비 수행을 지도하고 계시는 힐링 멘토죠. 세찬 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스님을 텔레비전에서는 저희 BBS TV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어요. 저희 불교가 좋다 프로그램에서 또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요. 근데 저희 초대석에는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 또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기가 누구한테나 쉽지 않는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명상이 이제 정말 답인 것 같은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 매우 반갑고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그런 도움이 되기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세찬 코리아 인터넷 카페를 제가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코로나 수호 만다라가 딱 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노란 바탕에 만다라가 이렇게 막 문양들이 있는 걸 보면서 네. 그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하나 좀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하긴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서울시와 함께 지금 준비한 시민이 바로 백신이다라는 이런 캠페인 네. 이거 처음 들으셨을 때 시민이 백신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스님? 이 시민이 네.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된다. 몸의 백신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네. 몸의 백신, 또한 마음의 백신. 마음의 백신. 예, 몸의 백신은 이제 코로나의 그 예방 수칙을 이제 철저히 마스크나 거리두기나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네. 마음의 백신은 이제 어렵지만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겪지만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네.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네.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힘을 기를 수가 있고 네. 또한 여러 가지 배우고 또 얻을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마음의 백신. 마치 연꽃처럼 진흙에서 자라지만 네. 진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름답게 꽃을 피듯이 우리도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마음의 힘을 키우고 더 나은 사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 말을 네. 들을 때 시민이 백신. 네. 예. 서로 백신이 좀 돼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요. 예, 네. 싶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2008년부터죠. 네.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미국으로 어린 나이에 가셔서 네. 쭉 거기서 자라시다가 이제 출가를 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2008년부터 한국에서 티베트 불교 이제 포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만 사실 이렇게 몰두를 해 있다고 하나요? 그렇죠. 이거밖에 예.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죠. 다른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막연하게 듣고는 있지만 예. 우리 또 티베트 사정은 어떤지 또 궁금해집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이제 주로 세 군데 살고 있어요. 그 이제 본토, 그 그렇죠. 티베트 본토, 네. 그 중국 안에 중국 안에 예, 있는 티베트 영토. 티베트 영토에 살고 네. 있고
거기는 확진자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중국 그 처음에 이제 많이 퍼지다가 이제 그렇죠. 절차를 그 잘 밟아서 방역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네. 예, 잘 해와서 음.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뭐 죽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음. 이렇게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명 정도 다 났고 네. 또 두 번째 지역은 음. 그 히말라야 지역에 아. 티베트 사람들이 많이 망명을 하고 네. 또 망명하기 전에도 많이 살았어요. 음. 어디 사느냐면 부탄, 음. 네팔, 아. 인도 네, 이런 데에서 맞습니다. 라닥 뭐 이런 데에서 네. 원래 티베트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는 한 뭐 2,000명 정도 확진자가 있고요. 아, 네. 좀 뭐랄까 인도가 조금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네. 또 이제 저희 도반님들도 인도에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티베트 사람들하고 같이 아니면 달라마 존자님 밑에서 달라마 존자님도 거기 인도에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지만 한 네. 2,000명 정도 확진이 되고 그렇군요. 대부분은 그래도 이제 다 낫고 거기 한 사망자는 한 뭐 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해외에도 네. 이제 많이 살죠. 서양에서 많이 그렇죠. 살고 미국에서 네. 많이 살고 거기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 이렇게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어려운 그 지역은 아마 네. 저 인도 네팔 이 지역이 아닐까 네. 싶어요. 티베트 네. 사람들한테는.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함께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그렇죠. 정말 누가 이런 걸 상상했겠어요. 못했거든요. 믿을 수 없는 네. 상황이죠,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왜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예. 서로 오해도 참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처하는 방식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도 하고 비판도 하게 되고 좀 그러는 부분들이 나라 예. 사이에도 많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도 많이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더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스님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또 주신다면은. 이것을 이제 지켜보니까 네. 그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큰 역할을 하고 네. 정말 이제 머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나라가. 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이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예방 그 수칙을 잘 철저히 이렇게 실천하는 나라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고 지도자가 조금 뭐라 할까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좀 그런 좀 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네. 또 이 잘 못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한 이 팬데믹은 두 가지 그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네. 이렇게 서로 돕고 또 힘을 내고 희망을 잃지 않고 네. 한편에는 또 희망을 잃고 또 이기적이고 네. 이런 두 가지 그런 그 트렌드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려움 자체는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려움으로 인하여 네. 이 성장할 수가 있고 또한 이 힘을 모일 수 있는 기회도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럼요, 맞아요. 그 상황 자체가 정말 이게 문제가 있고 나쁘고 악하고 그것은 아니다. 네,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좀 필요한 것이다. 맞아요. 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네. 그 뭐 기회로 보면 기회고 고통으로 보면 그러니까 위기로 예, 예. 보면 위기이고 네. 기회로 보면 기회다. 그래서 그 보는 눈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긍정의 태도를 네. 놓치지 않고 이 상황도 좋게 보면 태도만 네. 바꾸면 정말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얻을 것이 너무 많아요. 인간은 사실 오히려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장하지 막 번영해서 또한 좋은 일이 있어서 인간이 좀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좀 타락하고 게을러지고 네. 오히려 네. 인간은 이제 좋은 것을 오히려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그 힘이 무한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정말 재물이 많고 편안하고 예.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거나 너무 맞아요. 불행해지고 뭐 약물 쪽으로 간다던가 맞아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던가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예,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 스님 지금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과 뭐 상담도 하시고 같이 예. 명상도 하시고 할 텐데 그래도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더 많이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예. 말씀을 해주시나요? 예, 뭐 사실은 뭐 코로나 전에도 상담했을 때 뭐 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네. 뭐 뭐라 하지 뭐 죽고 싶고 이렇게 못 살겠고 뭐 이런 네. 것은 뭐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네. 이 어려움을 이제 더 이 높은 강도로 이렇게 그렇죠. 그 경험을 네. 하고 있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엇보다도 그냥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드리고 싶고 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답이 없구나 이런 게 굉장히 그냥 진짜요. 네. 그냥 뭐 약간 이제 답이 없는 경우가 이 대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덜어주고 이렇게 옆에 있어주고 뭐 이렇게 그것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희망을 심어주고 또 이 길게 보면 이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이제 괜찮아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뭐가 잘못될까봐 뭐 돈이 없을까봐 뭐 근데 이제 돈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괜찮아지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잖아요. 병이 나도 뭐 그 감당하잖아요.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약간 뭐랄까 이 견해를 조금 더 길게 보게 하고 네.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 문제는 네. 이 귤만큼 작지만 귤만큼 작지만 예, 네. 우리 머릿속에는 한라산 같이 거린다는 거예요. 우주만큼 크죠. 우주만큼 네, 이만큼 크죠. 내 문제는 특히 네. 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갖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른 방법 뭐 일반 구체적인 뭐랄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관점을 조금 넓혀주고 뭐 또한 그냥 그리고 이제 괜찮을 거라는 좀 정말 괜찮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는 것을 또 지금도 본인이 괜찮다는 것을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상담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스님.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예. 내 마음이 소위 그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 바뀌면은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화가 났다. 저 사람이 밉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미운 이유가 100가지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끊임없이 또 생각나고 10년 전, 20년 전에 걔가 했던 거 맞아요. 요만한 것까지도 생각이 나면서 맞아요. 너무너무 그때는 무서워요. 우리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네. 보통은 기억력이 안 좋은데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 거는 뭐 그때 걔가 그때는 뭐 천재예요, 천재.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고 맞아요. 저렇게 정말 지탄을 해야 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 이거를 사실은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네. 그 미움을 키우지 않도록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이 이어가지 않도록. 근데 네. 그 방법은 이제 오늘 뭐 그 누가 노래를 하나 선택하라고 해서 그 레레비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비틀즈의, 방법은 비틀즈의 레레비. 네. 방법은 레레비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생각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외면하고 달라요.
그냥 안 보고 그런 게 잊어버리려고 외면은 하는 안 게 좋죠. 아니라. 외면은 이제 안 좋은 방법이고 네. 외면하면 가라앉다가 또 다시 더 세게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밑에 있다가 맞아요. 확 올라오죠. 맞아요. 네. 잠재돼 있다가 네. 이제 그거는 참는 거고 외면은 네. 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이렇게 풀리게 이제 티베트-불교에서는 이제 이것이 자탈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해탈, 스스로 해결되게 이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네. 아니면 알아차리는 것이죠. 뭐 아니면 몸을 알아차리고 생각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업이고 윤회고 고통이고 이제 생각이 이어가는 것이 모든 그 고통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서 스토리를 만들고 뭐 구체화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모든 그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네. 또 이런 생각이 우리의 아집, 에고, 무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이제 명상의 진수예요. 그래서 생각을 일어나는 생각 있잖아요. 저 사람 나쁘다, 뭐 어찌 그럴 수가,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들이 다 습관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이 생만 아니라 세세생생 동안 전생에도. 자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네. 생각을 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자기를 집착해서 계속 그런 생각을 굴려왔고 지금도 굴리고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습관을 이제 바르게 좀 더 좋은 인연을 가질 수 있으면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생각이 이어가지 않고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뭘 만들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자비롭게까지 이렇게 자비까지 가질 수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생각을 레르비 하는 거예요. 레르비. 이게 명상 법이거든요. 그냥 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화가 그냥 났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화가 났구나.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화가 나면 그 상대를 보지 마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본다. 그렇죠. 네. 이제 뭐 맨날 이 말 하죠 사람들이 마음을 보라 뭐. 근데 어쨌든 이 마음을 본다는 것은 생각을 본다는 거예요. 생각을 보면 이 생각이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리면 이게 알아차림의 힘이거든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생각과 우리하고 이렇게 분리돼요. 또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여유가 생겨요. 그 생각이 이렇게 풀려요. 그리고 생각이 이어가지 않으면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렇게 고통을 안 만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평생 계속 생각을 굴려왔고 또 생각이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면 생각의 힘이 약해져요. 이게 약간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알아차림 힘이 약하면 그럼 이제 생각의 힘이 강한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의 힘이 엄청나죠. 생각에 지배받고 생각에 끌려가고 이제 뭐랄까 생각이 그 주인이죠 사실은. 생각이 이렇게 우리 삶을 약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생각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요. 뭔가를 막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를 막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항상 잔잔하게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그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게 여태까지 그게 나였죠. 예. 생각이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화가 지금 엄청 났어요. A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도덕 룰로 봤어도 그 사람이 나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비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또는 사람들한테 가서 A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화가 났다라는 생각을 멀리 저기쯤 보내야 되나요?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보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을 키우지 않고 두 번째는 말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벙어리처럼 그냥 멍해지는 것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네. 오히려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럼 자비롭게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근데 우리의 생각을 집착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움이 이렇게 일어나면 네. 아무리 뭐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감정이 이렇게 있는 한. 그렇죠. 예. 부글부글 끓고 있을 예, 때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거는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네. 상대방도 상황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또한 정확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분노를 가라앉힌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분노와 항상 같이 오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좀 풀어줄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상황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말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더 공평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치우치지 않게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오히려 막 그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보다는. 네. 예, 약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이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은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은 이제 잔잔한 마음으로 아까 그 평정심으로 네. 그렇게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요. 생각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럼 거기 그 자리에, 마음 자리에 지혜가 있어요. 통찰이 있어요. 또 상황이 명확하게 잘 보여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화가 나든 슬픈 일이 있든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일단 바라보는 것. 그렇죠. 외면하지 예. 않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나와 분리를 시키는 것. 예,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것. 맞아요. 그다음에 그 대상이 되고 원인이 됐던 어떤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상황 자체가 바로 그 자체가 원인이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상황과 분리해서 보는 것.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마음도 가라앉고 예, 가라앉고 나면은 자비심도 생기고 맞아요. 한 번 더 화보다는 슬픈 거 또는 뭐 비난보다는 상대방을 조금 끌어안을 수 있는 맞아요. 마음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얘기를 풀어나가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사실은 그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네.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해결하는 게 어렵죠. 네. 그 마음을 해결하면 그 상황은 저절로 고쳐져요. 이렇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는 네. 쉬워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어려운 것은 이제 내려놓는 것이 네.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스님께 좀 궁극적인 걸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스님 네. 책을 보고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행복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스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예. 어떤 걸까요? 뭐 제가 뭐 생각하는 행복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의 본성이라고. 본성. 예, 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그 마음의 본성은 늘 이렇게 행복하고 무한하게 평화롭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방해하는 게 없으면.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9살이었어요. 9살 예, 때. 9살까지 자그마한 그 김천 옆에 있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네, 네. 거기서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뭐 부자도 아니었고 풍요롭게 살지 않았는데 네.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그냥 행복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행복을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방해하는 게 많죠. 뭐 걱정, 근심, 네. 뭐 불안, 뭐 슬픔, 뭐 집착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해하는 게 없으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해요. 이미 행복해요. 이미 행복한 존재고 이제 명상을 하면 할수록 또 잡념을 버릴수록 또한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을수록 그 이미 있는 그 무한한 행복이 드러나요.
그래서 무한한 행복, 무한한 자유, 무한한 평화, 약간 순수한 사랑 같은 또 기쁨,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알고 지냈던 그런 순수한 기쁨도 저절로 드러나요. 그리고 원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방해하는 게 없다면.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요. 이렇게 너무 개인이 이 복잡하게 생각이 많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다면 그럼 그냥 행복해요, 우리가. 아이 때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나가서 뛰기만 해도 행복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네. 우리는 그냥 존재만으로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네. 네. 그래서 행복은 항상 우리와 동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드러나게 허용할 줄 알아야 된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고요. 네.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허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네. 있는 행복을 그렇죠.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행복함을 인정하는 거, 그것 좀 맞아요.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이 조건에 의하는 행복은 뭐 연애해서 아니면 뭐 돈을 가져서 네.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서 네. 이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조건에 의한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고 이제 그것도 이 뭐랄까 집착을 낳게 하고 해서 그것도 부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셨어요. 그조차도 이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오직 이 마음 공부를 통하여 이 내면에 이미 있는 무한한 행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 불교죠. 네. 공부해서 1등하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뭐 로또 맞으면은 행복할 거야.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내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야. 잠시는 행복하죠. 네. 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연애도 해보고 돈도 이제 벌어봤고 뭐 놀러 가기도 했고. 네. 근데 사람들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걱정 근심이 있죠.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이런 집착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밖에서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졌던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태자가 맞아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서는 출가를 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불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불성에서 근본적인 행복을 일단 찾으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바깥을 보면서 불행해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많이 좀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짐 캐리 아세요? 네. 그 미국 배우. 알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이제 다 있잖아요. 네. 그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다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다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군요.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욕심과 뭔가를 원하는 것에는 맞아요. 항상 부족해요. 거니까. 얼마나 가져도. 정말 햇빛만 받아도 행복하고 맞아요. 지나가다 누가 웃어만 줘도 행복하고 맞아요. 그냥 행복하다. 그냥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에요.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그냥 행복해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BBS 불교방송과 서울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마련한 공동 기획입니다. 시민이 백신입니다를 주제로 오늘 BBS 초대석 그 네 번째 시간이죠. 세찬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수 스님께서는 이제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하시잖아요. 이제 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TV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복장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조계종이라든가 천태종이라든가 이런 쪽과는 좀 입고 계시는 가사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2001년에 달라이라마 존자의 강의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일단은 부럽습니다, 스님. 저는 인도를 갔을 때 붓다가야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날 떠나셨어요. 달라이라마께서. 바로 전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하면서 내가 아직은 조금 더 복을 더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출가까지 하게 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제 인생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제 부처님 법계 이렇게 귀하기 전과 후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제 티베트 속담에 한 사람이 여러 인생을 산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달라마 존자님의 대중 강연을 미국에서 듣고 이제 인연을 맺고 거기서부터 조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관심이 너무 많았고 이게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출가는 당연하지 이렇게 약간 어느 날 그렇게 발심을 하게 되어서 네. 이제 뭐 출가보다는 저는 어쨌든 이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예, 이것이다. 이거는 이제 확고한 그러한 확신이 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출가하면 당연히 이게 이제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달라이마니가 존자요? 존자님 강의를 듣고 나서. 예, 우리나라는 이제 네. 불교하고 인연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도 많고 네. 또 길가의 문화적으로도 스님들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네. 그렇고. 네. 근데 미국은 불교가 없는 나라예요. 제가 자란 그 시골 유타주는 네. 특히 이제 그래서 불교를 안 만났어요. 30살까지. 전혀 모르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전혀 모르고 그때 불교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몰랐지? 그리고 아마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불교를 만나자마자 불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출가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하게 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셨는데 네. 스승님 은사 스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가요? 예, 가장 뭐랄까 저의 삶에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 연사 스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연사 스님이 이제 그 만나서 이제 저를 출가를 결심을 하고 네.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근본 스승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본 스승. 예, 가장 이제 인연이 깊은 그 깨우친 그런 네. 스승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래서 은사 스님이 제 근본 스승이시고 물론 달라마 존자님도 제 근본 스승이시고 이제 여러 근본 스승이 있는데 네. 우리 연사 스님은 무엇보다도 저를 아끼셨어요. 뭐 가르침을 주시는 많이 주셨지만 네. 그것보다도 이제 저를 아끼시고 제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저를 믿어주시고 네. 또 저를 이렇게 높게 이렇게 평가. 해주시고. 근데 이제 말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알게 뛰어난 방편으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네. 또 아껴주시고 또 사랑을 느끼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게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엄마의 사랑처럼 너무 이 은사 스님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존경하고 그런 이제 스승입니다. 마음의 스승이시죠. 그 스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 말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나는 너가 참 잘할 거라고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 맞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런 분을 또 스승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 책에서 보니까 영성의 아버지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이시고 맞아요. 영성의 어머니는 방금 말씀하신 그 뺀마 왕겔 림포체 맞아요. 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프랑스에 티베트 선방이 있네요. 티베트에 예. 그 프랑스에 그 이제 티베트 스승들이 많이 네, 망명을 네. 하셔서 서양으로.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연사 스님이 선방을 이제 세 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단체를 수행 단체를 이끄시고 티베트의 그 위대한 달라마 존자님 비롯해서 많은 스승들을 프랑스로 초대를 해서 이제 그 법회도 열고 그래서 거기 남프랑스에서 4년간 네. 이제 그 선방에서 이 티베트 불교의 수행 그 체계를 밟았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공부하시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스승님 옆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예. 한국에 들어와야 되겠다.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가가지고 내가 뭔가 거기서 포교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명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요? 지금도 그런 생각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냥 2년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네. 굉장히 그것을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말 공부하라고 하시고 왜 그때 프랑스에 있을 때도 네네. 이거 한국말로 좀 번역해 보라고 하시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한국 올 생각도 없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하긴 9살 때 네. 가셨으니까 네, 전혀 기억도 뭐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불교에 관심이 있었지 한국에 네.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2년 따라 오게 되었는데 오니까 뭐 이렇게 또 문화도 이 스님을 이렇게 좀 뭐랄까 지원해주고 또한 그것도 할 일이 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2년 따라왔고 2년이 있는 한 뭐 계속 네. 남아 있고요. 2년이 또 없어지면 뭐 어디 갈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페마 왕겔 림포체 스승님께서 그렇게 한국어로 좀 번역 좀 해봐라 이러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을 예, 그분께서 표하시고 지금 생각하면 네. 은사 스님이 이제 그 미래를 보시고 이제 한국에 한국 사람이니까 네. 또 한국과 또 티베트 불교와 이렇게 인연을 조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격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달라이라마 존자를 저희가 사실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저희 불교 방송에서도 이웃 일본에 오셨을 때 또 성지순례단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가르침을 듣고 오고 친견하고 오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2년 따라서 2008년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스님. 예, 12년 됐죠, 이제. 네, 예. 아직도 인연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불교 방송과의 인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네. 이 12년 세월을 돌아보시면은 한국에서의 우리 티베트 불교를 포교를 하고 스님께서 생활하신 세월 속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게 떠오르시나요? 뭐 한국은 제가 엄청 좋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네.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어도 20년 넘게 네. 항상 저는 이방인 같았어요. 이게 잘 안 맞는 또 그런 근데 한국 오니까 그런 네. 마음이 없고 네. 한국 오니까 양말도 맞고 사이즈가 옷도 맞고 네. 또 뭐 제가 90년도에 한국 이렇게 대학교 때 여러 번 놀러 왔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머리 깎았을 때 항상 머리를 잘못 깎았어요. 거기 사람들이. 나는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나는 머리 스타일 안 좋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좋은 머리 스타일을 가질 수 없구나. 내 머리는 이제 문제가 있구나. 헤어스타일이 항상 마음에 안 드는 항상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가 이렇게 좀 이상해. 그렇죠.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머리를 너무 잘 깎아주는 거예요. 예쁘게, 너무 멋있게. 빨리, 너무 또 싸게.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물론 머리 스타일 문제는 없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 오니까 모든 게 맞아요. 음식도 맞고 환경도 너무 좋고 뭐 또 여기는 더불어 이제 불교 문화가 있어서 또 제가 스님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수월하고 지나치게 쉽죠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게 가장 뭐 인상 깊었어요. 그렇군요. 네.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스님. 제가 2000년대 초반쯤에 이제 스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할 때 티베트 불교라는 표현보단 그때는 라마교라는 표현을 많이들 썼었어요. 근데 저희 같이 방송하시던 이제 조계종 스님이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티베트 불교라고 얘기를 해라.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가르침은 부처님에서부터 나왔고 다 함께 가는 불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표현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종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조계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태고종도 있고 또 밀교 쪽에서 이제 그 제가자들이 하는 뭐 진각종이나 총지종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티베트 불교가 그 또 하나의 그 불교의 형태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읽고 계신 가사도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 한국 불교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처음 오셨을 때 한국 사람들이 호기심도 갖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편해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대체로는 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받아주시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한국에 와서 그게 저의 이제 번뇌 그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번뇌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 탐진치 근본적인 아주 번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옛날 그 12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뭐 너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뭐 어려운 점이고요. 이제 그냥 한국에 지내면서 감사할 뿐이고 되게
오히려 많은 대우와 친절과 또한 배려와 또한 경제적 지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다양한 불교를 또 만날 수 있다는 거. 예. 사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만 가도 우리가 다 똑같은 불교라고 생각했는데 참 다른 부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티베트 불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불교만 해도 그런데 그렇죠. 이제 티베트 불교도 불교야라고 해서 we are one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그 안에서 참 많은 부분들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또 스님께서 한국인들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또 전달을 해주시고 예.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수행 방법을 전해주시고 예. 그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스님께 사실은 그 어떻게 포교하게 되셨는지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더니 모든 건 인연 따라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많은 분들을 또 한국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마티유 리카르 스님이라던가 그리고 또 샤카티진 버방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불교 문화 대전에서 영상으로 법문을 또 달라이라마 존자도 하셨고 그리고 그 민규르 림포체님께서도 또 법문을 하셨습니다. 예,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는 네. 이 티베트 불교의 스승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생소하고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해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지난 특히 이제 한 10년 동안 네. 이제는 많이 들어오세요. 티베트 그쵸. 스승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이제 티베트 불교가 그렇게 생소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를 좀 많이 배우고 네. 또 그 티베트 불교의 그 가르침이나 명상법이나 자비 명상이나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수행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승님들을 많이 초대했죠. 민규르 림포체님 처음으로 네. 초대했는데 네. 이제는 민규르 림포체님 단체가 이제 생겼고 네. 또 마찬가지로 저희 스승님 종석켄슬 림포체님을 처음으로 초대했는데 또 종석켄슬 림포체님의 단체가 여기 생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 역할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스승님들 많이 초대했는데 네. 당신 단체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큰 역할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제 저희 너무 훌륭하신 인자하시고 정말 인간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한국에 모실 수 있고 또 한국에 지금도 계속 오신다는 게 저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이런 명상법과 또한 훌륭하신 스승들과 한국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세첸 사원, 세첸 코리아. 예. 세첸이 무슨 뜻입니까? 세체는 이제 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큰 마음이요. 세는 이제 마음이라는 뜻이고, 네. 체는 챔포 그거는 이제 크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큰 마음이라는 뜻이고 이제 한 법맥 이름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법맥이 있는데 네네. 그 닉마파의 네. 여러 법맥이 있어요. 티베트 5대 법맥이 불교의 있는데, 닉마파. 예, 티베트 불교의 4대파의 네. 중에 한 파가 이제 닉마파, 네. 닉마파에서 5대파가 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첸 법맥입니다. 그렇군요. 큰 마음 그리고 마음. 하나 법맥 중에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 좀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용수 스님 모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 자비 명상이라던가 아까 알아차림 또는 떼놓고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예. 진짜 레리비 하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 듣고 끝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네.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예.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이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러면 좋겠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세찬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 모시고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버세게라는 코너인데요. 힘든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다.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용수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저의 가장 소중한 벗은 네. 이제 달라마 존자님 아닐까. 이제 선지 씨 그 말조차도 네. 이제 선한 벗이라는 말이잖아요. 깔리아는 미트라 번호로 하면 예, 선한 예. 벗이라는 말인데 네. 저한테는 가장 선하고 가장
가까운 제 마음의 아버지이신 달라라마 존자님, 항상 존자님을 생각하면 제 인생의 모든 것은 존자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것도 이렇게 거듭난 것도 존자님 덕분이고 너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존자님이 보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도 제가 또 따라서 똑같이 보고 어쨌든 제 마음에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달라라마 존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나는 말씀 있으실까요? 존자님 말씀요? 네. 존자님이 항상 자비세요. 모든 것이 보리심. 그래서 이 존자님이 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을 왜 이렇게 많이 받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당신은 평범한 그냥 비구 스님인데 네. 근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선한 마음, 보리심을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고 또한 아집을 버리려고 하고 이기심을 버리려고 하고 또 이 보리심의 가치를, 자비심의 가치를 남에게도 이렇게 알리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용수 스님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왜 뾰족뾰족하게 가시를 세우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자비심, 보리심으로 이렇게 다독하면은 그 뾰족하고 단단하던 가시가 흐물흐물하고 보들보들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제가 그렇게 됐어요. 날카로운 제가 네. 존자님 덕분에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우리 한국에서 함께 더욱더 부드럽게 함께하면서 더욱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어찌 보면 티베트 불교의 그 역할을 갖다가 늘려나가는데 또 큰 힘을 내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달라이라마 존자 우리 용수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BBS 불교방송과 서울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마련한 공동기획입니다. 시민이 백신입니다를 주제로 BBS 초대석 함께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세찬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과 귀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스님 앞으로도 좋은 가르침 주시고 항상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는 시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 시기에서 배울 것이 많아요. 그리고 얻을 것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우리의 이익으로 또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이 상황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기회로 보면 기회가 되고 위기로 보면, 고통으로 보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려움을 좋게 보면 그럼 그게 덕이 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려움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럼 그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에게 덕이 되고 큰 공덕을 낳게 하고 또한 나중에 미래에 큰 행복과 공덕의 계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상황을 좋게 보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시면 그럼 이 계기가, 어려운 시기가 행복의 원인이 되고 기쁨의 원인이 되고 공덕의 원인이 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